안녕하십니까. 일반화학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제8장 공유결합 이론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3강입니다. 오늘은 Molecular Orbital Theory, 분자 오비탈 이론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분자 오비탈 이론인데요. 이거는 이제 양자역학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H2 플러스 이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비탈 그럼 뭐라고 그랬었죠? 단일 전자 파동함수, 싱글 엘렉트론 웨이브 펑션. 그래서 H2 플러스는 뭘까요? 그 원자핵 H, 첫 번째 H에 원자핵이 있고 두 번째 H에 원자핵이 있고 전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전자의 파동함수를 구하면 그거는 오비탈입니다. 전자가 하나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하밀토니안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전자의 키네틱 에너지 있죠. 그리고 전자와 이 원자핵과의 그 포텐셜 에너지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보면 수소 하나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만 보면 되니까. 이게 수소하고 똑같죠. 예, 수소인데,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했는데, 이 두 번째 원자핵이 있으니까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원자핵과 원자핵에 반발력이 있어서 이게 거리가 R이니까 R분의 1.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지금 2를 1로 썼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R분의 1이지만 4파이 엡실론 제로도 1로 썼고요. 2의 제곱이 된 겁니다.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2에서 2의 제곱이 된 거고요. 이 거리가 R이죠. 이게 포텐셜 에너지, 리펄전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 이것은 이 전자와 B와의 어트랙션 에너지, 이것도 어트랙션이 되겠고 리펄전이 되는데, 이게 전부 다 이 세 텀이 위치 에너지에 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밀토니안이 주어지면 이 하밀토니안에서 슈레딩거 이퀘이션, 우리가 저번에 슈레딩거 이퀘이션 이렇게 쓴다고 했었어요. 물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거하고 이게 이제 하밀토니안 오퍼레이터 되고요. 그래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게 되면 바로 오비탈을 구하게 됩니다. 네, 오비탈을 구할 수 있는데 이거는 손으로 풀 수 있는 거예요. 네, 전자 하나짜리니까. 그래서 변수 분리가 되고 손으로 풀 수 있습니다. 엘립티컬 코오디네이트를 써서 푸는 방법은 있는데 그거는 제가 다루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수소 원자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이제 조만간 올해 안에 한번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걸 푸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급수로 만들어서, 급수라기보다도 함수에 대해서 전개를 해가지고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하는 웨이브 펑션이 어떤 다른 함수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푼다는 거죠. 그러니까 psi1을 어떻게 풀냐면 여기 D로 썼나, D1 phi1 플러스 D2 phi2 플러스 D3 phi3 이렇게 많이 해서 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phi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베이스 셋이다 또는 베이스 펑션 셋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베이시스로 이걸 전개해서 단일전자 파동함수를 구해줘요. 물론 이건 아까처럼 제가 손으로 풀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급수를 통해서 이런 급수처럼 베이시스 셋의 컨비네이션에서 풀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뭘 구해요? 이걸 구합니다. 이게 몰레큘라 오비탈이에요. 이 H2 플러스 분자 이온이죠. 이 분자 이온의 오비탈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이 아토믹 오비탈을 리니어 컨비네이션에서 몰레큘러 오비탈을 만들었죠. 그래서 리니어 컨비네이션 오브 아토믹 오비탈 LCAO 몰레큘러 오비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해서 몰레큘러 오비탈을 구해요. 그럼 몰레큘러 오비탈은 전자가 이제 전자를 배치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전자, 이거는 이제 여기 전자 하나가 있었는데, 그럼 당연히 여기서 제일 낮은 에너지를 갖겠죠. 근데 H2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여기서 구한 그 오비탈을 사용해서 다르긴 한데, 사정이. 사실은 H2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확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비탈을 구하면 그 오비탈 중에서 어떤 오비탈에, 예를 들어서 시그마, 첫 번째 오비탈, 1시그마 오비탈에 하나, 두 번째 전자는 업되면 1시그마 오비탈에 역시 다운되는, 이런 식으로 해서 H2를 있는 경우를 하죠. 이건 뭐예요? 몰레큘러 오비탈. 몰레큘러 오비탈에 전자를 하나씩 넣는다. 그래서 이것이 몰레큘러 오비탈 시어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몰레큘러 오비탈을 구하고 그 몰레큘러 오비탈들이 쭉 있으면 우리가 수소를 할 때도 1s 오비탈, 2s 오비탈, 2p 오비탈 이렇게 쭉 구했잖아요. 그리고 다른 원자, 멀티 엘렉트로닉 아톰 할 적에 각각의 이제 어떤 오비탈을 쓸 건지 해가지고 사실 아우프바우 프린시플이 그 어프록시메이션의 그런 면에서는 그렇게 했듯이 이 분자의 오비탈들을 구하고 그 어떤 오비탈들을 써서 그 전자의 상태를 나타내 줄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거는 이 베이스셋은 아주 큰 걸 쓸수록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아주 제일 최소한의 베이시스만 써서 그걸 우리가 미니멀 베이시셋 어프로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소할 경우는 H2 할 경우는 1s1s만 쓰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최소한도의 베이시스만 써가지고 아토믹 오비탈들을 써가지고 이 몰레큘러 오비탈 이론을 살펴볼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확정돼서 얼마든지 크게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비탈 아까 제가 1s라고 1시그마라고 슬쩍 얘기를 했었는데 오비탈들의 이름을 붙여야죠. 우리가 수소 원자 할 경우에는 주양자수, 부양자수, 그 자기양자수 그리고 스핀 양자수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1s, 2s, 2p 이런 식으로 붙였잖아요, 이름을.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오비탈의 이름을 붙이는데 넘버를 일단 써줍니다. 그건 그냥 순서예요. 에너지 낮은 것부터 1, 2, 3 이렇게 가죠. 근데 시메트리가 같은 것끼리 1, 2, 3 붙여요. 그래서 에이시메트리가 있으면 에이시메트리 1번, 2번,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3에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뭐 비시메트리가 있으면 첫 번째 비, 두 번째 비 이런 식으로 쭉 써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거는 이제 복잡한 원자에서 그렇게 하고 분자에서 그렇게 하고 우리 같이 이렇게 H2 이런 경우에는 그 분자 오비탈의 가운동량을 알 수가 있으니까 시그마를 쓰고 파이를 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번호 1번이냐 2번이냐 하는 번호를 붙이고 오비탈 시메트리 심볼이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이게 오비탈의 앵귤러 모멘텀을 나타내는 심볼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1일 때, 다시 말해서 축 대칭일 때 시그마, 또 축 위아래 대칭일 때 파이, 또 델타 이런 식으로 본드 이름을 써줍니다. 그게 그 심볼이고요. 인버전은 뭐냐면 우리가 원점이 있을 때 반대쪽으로 원점을 지나서 가죠. 그랬을 때 부호가 안 바뀌면 우리가 그것을 독일말로 게라데라고 그래요. 그리고 부호가 바뀌어서 플러스인데 반대로 가는데 마이너스가 나오면 그건 게라데가 아니니까 운게라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점대칭인 것은 게라데, G를 붙이고 점대칭이 아닌 것, 점에 대해서 원점에 대해서 반대칭인 것은 운게라데라서 U를 붙입니다. 그래서 인버전 시메트리는 G거나 U거나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결합 오비탈이냐, 즉 에너지를 낮아지는 오비탈은 그냥 놔둬요. 반결합 오비탈이냐, 그거는 에너지가 오히려 높아지는 오비탈이 있어요. 그건 거기 들어가면 결합이 안 됩니다. 그건 스타를 붙여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숫자, 오비탈 심볼, ABCD도 될 수 있어요. 인버전 시메트리, 이건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인버전 시메트리는 원점 대칭을 할 수 있는 데서만 하겠죠. 원점 대칭이 안 되는 데서는 못해요. 원점 대칭이 있을 경우에는 이거 씁니다. 그리고 이건 다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것이 결합 오비탈이냐 반결합 오비탈이냐, 결합을 해주게 되는 에너지가 낮아지는 오비탈은 그냥 놔두고 에너지가 오히려 높아지는 오비탈은 그 스타를 붙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오비탈 심볼에 대해서 알아봤고, 자, 그래서 이제부터 드디어 SEAO MO 방법으로 몰레큘러 오비탈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래는 그 분자에 대해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해석적으로 풀 수가 있는데 H2 플러스 이온에 대해서는 나머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H2 플러스도 그냥 LCAO MO 방법으로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정확한 에너지 구할 때는 베이시스를 큰 거 써갖고 하트리팍 방법 또는 좀 더 구체적인 self consistent field calculation에서 우리 전에 우리가 원자 배울 때 이게 배운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에너지 구하고 오비탈 모양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LCAO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서 1s 오비탈, 1s 오비탈 미니멀이죠. H2 만들 때는 이 두 개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개로 오버랩 시키는데 이 플러스로 오버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니까 밸런스 본드 할 때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건 먼저 오비탈을 먼저 만들고 밸런스 본드 할 적에는 그냥 내 거 1s, 네 거 1s 우리가 같이 합쳐놓고 쉐어링 한다는 개념이었어요. 이거는 아니죠. 내 1s 오비탈, 네 1s 오비탈 다 합쳐서 몰레큘러 오비탈 시그마 만들고 거기에 전자가
그걸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몰레큘러 오비탈 이론하고 밸런스 본드 이론은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양은 똑같은데 이렇게 이제 이건 노멀리제이션이라고 했어요. 노멀리제이션 컨스탄트가 있고 이게 오버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플러스에서 합쳐서 만들어진 오비탈, 마이너스로 합쳐서 마이너스에서도 합칩니다. 마이너스 붙여주고 합치니까 오비탈이 생겨요. 두 개가 생기는데 첫 번째 오비탈은 우리가 시그마, 이게 왜 축방향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오비탈도 시그마예요. 그래서 합치는 오비탈은 우리가 여기서 여기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거든요. 이게 플러스니까 여기서 원점을 중에서 반대로 갔을 때 부호가 안 바뀌어요. 이건 계라되고 이거는 운계라되죠. 여기서는 바뀌니까. 그리고 이거는 어디서 왔냐면 1S에서 둘 다 1S에서 왔죠. 이것도 표시해 주네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놔둬도 되는데 여기는 스타를 붙여야 됩니다. 스타를 빼먹은 거예요. 그런데 운계라되라고 이미 스타인 줄 알아요. 이제 왜 그러냐면 여기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가면서 0인 부분이 하나 있어야겠죠. 그래서 노달 플레인 전자 밀도가 없어지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안 붙여도 스타인 줄 알아요. 그리고 노드가 많을수록 에너지는 높습니다. 자, 그 정도 설명을 하면 여기 다 얘기할 건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아토믹 오비탈 리니어 커뮤니케이션에서 몰레큘러 오비탈을 만들었다. 그리고 몰레큘러 오비탈에다 전자를 우리가 배치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오비탈을 사용해서 전자의 상태를 나타낸다. 이제 이게 좀 더 정확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의 내용을 좀 보면요. 본딩, 안티본딩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본딩은 저희가 이제 시그마로 얘기했고, 이거는 시그마 스타라고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얘기한 건 시그마 G1S고, 이건 시그마 U1S 스타. 이거 정확하게 표현했네요. 아까 안 붙여도 뭔지는 알기 때문인데. 자,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원래는 두 개의 오비탈이 이렇게 non-interacting, 그 첫 번째 수소, 두 번째 수소의 오비탈이 이렇게 있었어요. 자, 그거를 우리가 합쳤더니 이런 모양이 나왔어요. 이걸 합친 거예요. 그냥 두 개를 합친 거예요. 이런 모양이 나왔어요. 이렇게 이걸 합쳤어요. 근데 이거를 빼는 방법으로 합쳤더니 보세요. 이거는 플러스가 되니까 플러스로 올라가겠죠. 내려오는데 얘를 빼주니까 점점 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싹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 다음에 이거 뺐으니까 마이너스로 가겠죠. 이런 모양이 나왔어요. 자, 그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제 좀 지저분하니까 찍어보겠습니다. 이거 웨이브잖아요. 한 웨이브가 생겼네요. 이건 반파장이고 이건 한파장이죠.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는 없다. 그렇죠? 자, 그런 모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probability amplitude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진짜 확률은 그 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 이거의 제곱이라고 했죠. 사실은 절대치의 제곱인데 이것을 제곱을 절대치 제곱을 해주니까 약간 이게 1보다 작은 거기 때문에 좀 살이 빠진다고 그럴까? 이렇게 날씬해집니다. 이것도 제곱을 하니까 위로 올라가죠. 일단. 그리고 이것도 제곱을 하니까 위로 올라가죠. 이렇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는 전자 밀도가 없는 부분이 생겨요. 노드가 생겨요. 이건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에 전자 밀도가 많이 늘어납니다. 있고요. 여기 그러니까 잘 보시면은 여기는 0이고 여기는 있어요. 전자 밀도가. 그래서 이 전자 밀도 때문에 이 두 개가 묶어준다. 무슨 접착제야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전자가 안정된 상태를 두 원자핵이 그렇게 전자를 가운데 뒀을 때 안정된 상태에 파동함수, 상태함수가 나온다. 이렇게. 그것이 시그마고 불안정한 상태가 나는 게 시그마 스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두 개를 합쳐줬을 때는 그냥 제곱을 하면 이런 모양이 나오죠. 사실은 이게 조금 더 높게 그려졌어야 되는데 얘를 그려준 것이 제가 설명이 지금 이제 생각이 났어요. 이걸 그려준 건 빨간 게 이제 제곱을 해서 그려준 게 빨간 거고요. 그것이 원래 자기의 덴시티 이거 두 개 합쳐놓은 덴시티보다 높아요. 그래서 여기에 전자가 더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했을 때보다 많은 거고 이거는 그보다 적은 거죠. 그래서 반결합이 되고 이게 결합이 되고 그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전자가 쉬어되면서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에 더 많은 밀도를 갖게 되고 그것이 에너지를 낮춰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본딩 오비탈이고 안티본딩 오비탈은 뭐냐면 그런 상태는 전자가 원자핵 두 개 바깥으로 가서 그걸 분리시키는 오히려 그런 것을 안티본딩 오비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걸 좀 더 정량적으로 보면
그림을 그렸는데 이것이 이제 시그마고요. 시그마 스타 오비탈이에요. 그래서 에너지가 낮은 그 결합 에너지를 주는 그 상태가 결합 상태가 나오고 엔티본딩 오비탈은 그냥 에너지가 올라가 버려요. 근데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빨리 올라갑니다. 이건 좀 너무 원만하게 그렸어요. 좀 정량적인 생각을 안 하고 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여기 결합거리가 이쯤 되겠잖아요. 저 결합거리가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이만큼이 결합 에너지입니다. 지금 실선이 이그젝트예요. 이건 이제 계산을 정확히 한 거. 그래서 이만큼이 결합 에너지가 됩니다. 실험의 값하고도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거리에서 실제로 반결합 에너지는 이만큼이 돼요. 그러니까 반결합 에너지 훨씬 강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팍 뛰어버리는 건데, 자, 그런 거고 LCAO 어프록시메이션으로 했을 때 경우는 여기서 결합거리가 나오고 거기서도 반결합 에너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계산, 그러니까 하트리파악이라든지 좀 더 좋은 방법으로 계산했을 때 결합거리가 좀 짧고요. LCO 미니멀 베이시스보다 그 결합 에너지 좀 크게 나오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LCAO를 쓴다고 하더라도 정성적인 정성적으로 결합을 설명하는 데는 손색이 전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오비탈 다이아그램을 그려요. 그래서 원래 1s 오비탈이 있었는데 시그마 오비탈이 하나 만들어지고 시그마 스타 오비탈이 하나 만들어진다. 그래서 그 에너지가 결합 에너지가 되고 반결합 에너지가 굉장히 높다고 그랬어요. 근데 일단 여기는 이제 똑같이 그냥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똑같아요. 이제 에너지 기인이 없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관습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그 에너지 레벨을 이제 그려준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1S 있었고 2S 있었고 2P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에너지 레벨 그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1S 주었으면 시그마 1S, 시그마 스타 1S 만들어졌는데 그 에너지가 여기다 이렇게 표시해주는 오비탈 에너지 다이어그램 또는 이거를 코릴레이션 다이어그램 또는 에너지 레벨 다이어그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AO 아토믹 오비탈과 아토믹 오비탈에서 몰레큘러 오비탈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사용하면 지금 이거는 H가 있었고 H2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H2는 뭐겠어요? 이거는 전자가 두 개가 있는데 시그마 1s 오비탈 하나를 썼고 또 시그마 1s 오비탈 하나 썼다. 그래서 첫 번째 전자는 스핀업이 되고 두 번째 전자 스핀 다운이 되니까 두 전자의 퀀텀 넘버가 다 똑같진 않죠. 자, 이렇게 되는 것이 H2 몰레큘레 엘렉트론 컨피규레이션이다. 이거를 우리가 그냥 같이 쓸 때는 시그마 1s의 2 이렇게 씁니다. 또는 이렇게 써주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시그마 스타 했을 때 스타 붙이고 또 제곱처럼 붙이면 좀 복잡해지니까 이렇게 분자에 있는 전자들의 엘렉트론 컨피규레이션을 써주게 됩니다. 자, 이 뜻은 뭐예요? 자, 시그마 1s 오비탈과 또 시그마 5s 오비탈로 이 두 전자의 상태를 곱으로 나타낸다. 이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우리가 H2는 1s에 있고 1s에 있었고 전자 두 개가 있는 거죠. H2는 헬륨 전자 두 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s2에 있는 두 개의 원자가 있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이 스피시스들이 어떻게 되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H2 플러스 H2 이건 이제 전자 두 개짜리, 이건 전자 하나짜리죠. 하나가 나가서 플러스가 된 거니까. H2는 전자 네 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만들 수 있다면 H2 플러스는 전자 하나 나가서 전자가 세 개가 되는 거죠. 전자 숫자가 하나, 둘, 셋, 넷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아까 오비탈 컨피규레이션이 시그마 게라데 1s, 시그마 언게라데 1s 이렇게 돼요. 이걸 시그마 스타라고 써도 됩니다. 그래서 시그마 게라데 1s에 하나, 이건 두 개, 이건 여기 두 개, 여기 하나,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이렇게 됐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본드 오도를 얘기해요. 본드 오도는요, 결합 오비탈에 있는 전자수를 전체 전자수를 2로 나눈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 결합 오비탈 몇 개가 썼느냐 이런 얘기죠. 왜냐면 그 결합 오비탈 하나에 전자 두 개씩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결합 오비탈의 전자가 하나 있습니다. 결합 오비탈의 전자가 두 개 있습니다. 결합 오비탈의 전자가 두 개 있었는데 엔티결합 오비탈에 하나가 있으니까 빼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 있습니다. 결합 오비탈의 전자가 두 개 있었는데 엔티결합 오비탈에 두 개 있으니까 E-에서 0이 되죠. 이거를 2로 나눈 게 본도도입니다. 2를 2로 나누니까 2분의 1. 2를 2로 나누니까 1. 1을 2로 나누니까 2분의 1. 0을 2로 나누니까 0. 이게 결합 차수 본도 결합. 그래서 이런 거는
2분의 1 결합, 이거는 1중 결합, 이거는 2분의 1중 결합, 이거는 결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합 거리 HH 또는 HEH 결합 거리라는 게 106 피코미터, 이거는 H2에서는 0.74 옹스트롬이니까 74 피코미터, 우리 전에 계산했던 겁니다. 다음에 H2 플러스는 108 피코미터, 그래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됐어요? 6000 피코미터. 굉장히 길죠. 이거 결합일까요? 거의?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본드 에너지 계산해 보니까 결합이 268, 457, 241. 이거는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반데바이스 컴플렉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학 결합은 아니고 분자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HE가 두 개가 있는데 그냥 떨어지지 않고 좀 멀리 있는 거, 아주 멀리 떨어져,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를 생각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땐 이게 크려면 결합거리가 짧아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106하고 108 보면 이쪽이 조금 더 본딩 에너지가 크죠. 자, 그런 이유도 있고, 반결합이 아무래도 영향이 세기 때문에 두 개가 있는 거가 하나의 반결합 엘렉트론의 영향을 상쇄하고도 더 많이 조금 더 상쇄한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결합 에너지가, 이거 사실 반은 아니에요. 반보다 조금 크죠, 저게. 그런데 아무튼 그 반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차이보다 더 작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결합이 조금 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런 거는 있다, 이거예요. 결합이 있다. H2 플러스가 있어요. H2 플러스도 있어요. 근데 H2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결합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 1S만 저런 몰레큘러 오비탈 이론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2S도 할 수 있고 3S도 할 수 있고 모든 S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했는데 우리가 1S 한 걸 여기서 똑같이 복습을 해봤고요. 2S 오비탈에도 이것만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ES 할 수 있죠. 같은 에너지 오비탈끼리 이렇게 서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하게 됩니다. 워낙 다르면 그냥 분리된 오비탈로 있어요. 그 코에피션트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S 오비탈은 합치는 방법으로 본딩 오비탈 만들고, 그건 게라데 나와요. 빼는 방법으로 운게라데 오비탈, 안티본딩 오비탈을 만들게 됩니다. P 오비탈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P 오비탈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위상이 같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합칠 때 이렇게 Z 방향으로 하나는 플러스라고 하나는 뒤집어 놔서 합쳐주죠. 그렇게 돼서 가운데 엘렉트론 덴시티가 많게 된 걸 본딩 오비탈. 이거는 축방에서 봤을 때 대칭이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게 앵귤러 모멘텀이 0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은 시그마 오비탈이 됩니다. 지금은 다 시그마 오비탈만 하네요. 이것도 시그마 오비탈이에요, 지금 보니까. 예. 근데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위상이 바뀌니까 여기 작게 되고 뒤가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가 되죠. 여기서 이쪽으로 원점을 넘어가면 부호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건 운게라데 오비탈이 되고 시그마고, 그 다음에 EPZ에서 왔고 여기도 EPZ에서 왔어요. 이건 안티본딩이기 때문에 스타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보면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갔다가 플러스로 올라가는 그런 타입의 웨이브처럼 나오죠. 근데 여기에 에너지가 0인 부분이 나옵니다. 노드가 나옵니다. 물론 원자 핵에서도 노드가 있지만, 그래서 이것이 노드가 없는 것보다 에너지가 높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안티본딩 오비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러면은 P 오비탈이 남아 있어요. 그 P 오비탈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P 오비탈 Z축에 있는 것만 썼고 시그마 본딩, 시그마 안티본딩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P 오비탈이 사이드로 아까 원자과 이론, 결합 이론에서도 이게 있었어요. 사이드로 오버랩을 해가지고 이렇게 플러스 위상이 같게끔, 플러스 마이너스 위상이 같게끔 하면 합쳐져서 이렇게 크게 나오고, 여기 중간에 엘렉트론 덴시티가 생겨요. 이건 결합, 파이 오비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파이 쓰고, 그리고 여기서 원점을 지나가면 부호가 바뀌죠. 그래서 이건 운게라데가 되나요? 그리고 EP X 방향에서 Y 방향도 될 거예요. 두 개가 있으니까 온 거고, 그 다음에 본딩이니까 아무것도 안 붙여요. 이거는 파이, 여기서 넘어갈 때 부호가 같기 때문에 게라되고, EP 똑같이 XY, 그 다음에 이거는 스타를 붙이죠. 왜냐하면 노드가 있고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파이 오비탈은 이렇게
p 오비탈의 사이드 오버랩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결합을 해도 아토믹 오비탈 리니어 컨비네이션에서 몰레큘러 오비탈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몰레큘러 오비탈 일어나는 겁니다. 아까하고 좀 비슷하긴 하지만 아까는 자기 아토믹 오비탈을 그냥 가지고 쉐어링을 하는 거예요. 겹쳐서. 그거하고 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오비탈 다이어그램을 쭉 갖다 그려볼 수가 있는데 일단 ES는 안 그래요. 그건 내각이니까 각자가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ES 오비탈을 해서 시그마 ES, 시그마 스타 ES, 뭐 시그마 G, 시그마 U. 보통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생각해서 시그마 오비탈, 시그마 스타 오비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비탈들이 또 P 오비탈이 만들어지는데 시그마 오비탈이 하나 만들어지고 또 파이 오비탈이 두 개 만들어지죠. 그래서 파이 X로 만들어지는 게 있고 파이 Y로 만들어지는 게 있고 파이 G로는 시그마를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거하고 모양이 좀 달라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맞다기보다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시그마 오비탈 하나 만들고 스타 붙이면 안 돼요. 시그마 오비탈 만들고 시그마 스타 오비탈 만들었는데 역시 시그마 오비탈 만들고 시그마 스타 오비탈을 만들었어요. 여기선 U로 썼지만 그리고 파이 오비탈을 만들고 파이도 시그마 파이 오비탈 두 개를 만들었어요. 파이 X, 파이 Y. 근데 파이 스타를 또 만들었어요. 스타를. 자,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거는 옥시즌만 돼도 그 뉴클리어 차지가 크잖아요. 그래서 2s가 많이 내려와요. 다운이. 그런데 보론이나 어디서 바뀌냐면 질소에서 바뀝니다. 이게 질소까지는 이 2s가 그렇게 많이 내려오질 않아요. 이 둘 차이가 P하고 S하고 차이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그마 오비탈은 시그마 오비탈을 불완전하게 만들어요. 그쵸?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이 시그마 오비탈이 여기 있던 게 이 위로 올라간 거예요. 네,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왜냐면 여기 시그마 오비탈이 이미 있기 때문에. 시그마가 오큐파이드 돼서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G가 원자핵에 있는 차지가 커져서 땡겨버리면 밑으로 내려주면 이 시그마 그냥 여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가까워서 시그마 인터랙션 때문에 이 오비탈이 위로 올라간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서 바뀌냐면 나이트로젠에서 바뀌거든요. 근데 나이트로젠 이전에서는 시그마 2s, 시그마 스타 2s, 그 다음에 파이 두 개, 파이, 그 다음에 시그마 2p, 그리고 파이 스타, 시그마 스타 2p 이렇게 오비탈이 만들어지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된다 는 거죠. O2, F2, NE는 네오는 이런 방식, 오른쪽에 있는 방식으로 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다 전자 배치를 하는데 그걸 확인하는 게 PES, 포토 일렉트론 스펙트로스코피에서 그거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포토 일렉트론 스펙트로스코피를 질소에 대해서 돌리면은 어떻게 되냐면 일단 1S가 제일 에너지가 엄청 크죠. 제일 이제 아이오나이제이션 에너지가 제일 낮은 것부터 이쪽에서부터 가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나온 피크가 하나 있고 또 피크가 있고 또 피크. 여기가 질소가 14개의 전자가 있어요, 전부 다. 그래서 쭉 가다 보면은 그 나가는 것들을 주면은 이제 그 피크마다 뭐 이렇게 피크마다 저걸 주게 오비탈을 인덱싱을 하게 되는데 시그마 G2PZ가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파이가 여기 있어요. 이건 다 결합 오비탈입니다. 그 다음에 시그마 스타 2s, 시그마 2s 여기까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1s에 있는 거예요. 그냥 질소. 이거 두 개가 다 찍힙니다. 이렇게 다 인덱싱을 해줄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됐어요. 요게 내용이.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시그마 2s, 시그마 2s 스타, 그 다음에 이게 파이, 그쵸? 네, 2p짜리 파이, 그 다음에 시그마 2p, 스타가 아니고 그냥 이런 식으로 갔어요. 지금 그러니까 질소는 어떻게 그렸냐면 시그마 파이 시그마 이렇게 그렸죠. 그렇죠? 네,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러면 옥시즌은 어떻게 될까요? 옥시즌은 시그마 파이 이렇게 그릴 거예요. 그래서 옥시즌 해결을 해보니까 좀 복잡하게 나오죠. 이렇게 구조가 나오는 거는 이제 혹시 학생들, 이제 대학원생들도 이게 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 뭐라고 그러냐면 바이브레이션이 VIBRATI 바이브레이션이 여기 들어가 있었어요. Electronic Energy Level인데 Ionization. 근데 이게 사실은 O2니까 바이브레이션 하잖아요. 그 바이브레이션 영향이 여기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래서 이걸 바이브로닉 커플링이라고 그래요. 이건 뭐 일반학 내용은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그래서 우리 석호사 학생도 이 수업을 이거 왜 듣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듣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 바이브로닉 커플링입니다. 여기는 자 여기서 바이브로닉 커플링 을 하기 때문에 이 구조가 이렇게 피크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다 합쳐서 파이, 이건 다 합쳐서 그리고 이게 전자가 하나 나가고 또 다음 거 나가기 때문에 전자가 보유되어 있는 상태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플리팅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그마 이 두 개가 합쳐서 시그마 2p 자 이렇게 얘기되죠. 그래서 이거 보면은 2s 시그마 스타 2s 그 다음에 시그마 2p 그렇죠? 그 다음에 파이 2p 두 개, 파이 2p 두 개. 자, 이렇게 되고, 악시젠은 전자가 두 개가 더 있어요. 파이 스타가 이제 여기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면 시그마 스타, 시그마, 파이 이렇게 나가죠. 파이 스타 이렇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실험적으로 확인을 한 거예요. 어디서 바뀌냐? 질소에서 그리고 산소하고 요거의 컨피규레이션이 달라지는 겁니다. 질소는 어떻게 돼 있었어요? 이렇게 돼 있었죠. 네. 자, 그것을 이제 이런 건 실험적으로 밝히고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이아토믹 몰레큘 이 주기 다이아토믹 몰레큘은 리튬, 베릴륨, 카본, 나이트로젠, 악시전, 플로린, 뭐 네온은 분자 안 만드니까 안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모양이 이런 모양이었는데 여기서는 이런 모양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밑에가 두 개 있고 파이가 밑이고 여기서는 파이가 위가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튬에는 전자를 지금 1s 코어는 계산을 여기서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자 4개는 빼야 돼요. Li2는 전자가 6개인데 4개 빼니까 2개만 있죠. 그래서 여기 2개. 그거는 결합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중 결합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합 전자가 2개고 2로 나니까 일중 결합. 그다음 B2가 되면은 그 전자가 어떻게 되나요? B2가 되면은 베릴륨을 안 했네요. 베릴륨. 그래서 지금 여기서 베릴륨 빼놓고 B2가 되면은 그 왜 가려냐면 베릴륨 2가 되면요. 베릴륨 2는 그 굉장히 결합이 잘 안 되거나 약해요. 결합 전자가 없으니까 여기 2개 여기 2개가 되니까 상쇄해서 그래서 B2가 되면은 6개 B2가 되면 10개 중에서 4개만 코어 1s 코어로 들어가니까 6개의 전자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2개 하고 여기서 파이 결합이 낮게 있기 때문에 하나씩 들어가요. 훈투기축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페어도 되지 않은 언페어드 일렉트론이 2개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거를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고요. 탄소는 이렇게 여기 2개 이렇게 되겠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거하고 이거 상쇄되죠. 결합, 반결합. 이거는 결합이 2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결합 전자가 4개니까. 그래서 탄소는 결합수가 이중결합으로 C 이렇게 표시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분자를 만들 경우에. N2는 3중결합이 되겠죠. 결합 전자가 6개 있으니까. 그 다음에 O2는 결합 전자가 6개 있는데 반결합 전자가 2개 있는 바람에 이중결합이 되는 거고, 플로린은 결합 전자가 6개 있었는데 반결합 전자 4개 있어가지고 1중결합이 되는 거고.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홀 전자가 이렇게 있는 게 언페어드 일렉트론 있는 게 B2하고 O2가 되겠습니다. 뭐 이거는 마찬가지였어요. 똑같아요. 이 어느 쪽이나 다. 그래서 O2가 당연히 홀전자 있는 건 맞는데, 만약에 얘가 이런 식으로 됐다면 홀전자가 없겠죠. 이런 식으로 했다면 여기까지만 차야 되니까. 그리고 위가 2개가 되니까 홀전자가 있다는 거. B2하고 O2가 홀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보니까 그 N2하고 O2에서 바로 그 시그마 P 그것이 반전이 일어난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쪽으로 갈수록 차지가 커지니까, 이펙티브 차지가 커지니까 오비탈들이 에너지가 다 낮아져요. 이렇게. 물론 이거는 이제 낮아져요. 약간씩 낮아지고, 특히 이 시그마는 이것하고 인터랙션 때문에 이것들은 이 위로 쫓겨 올라간 거고, 이게 많이 내려가니까 같이 내려올 수가 있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 거리가 거의 같아요. 이 거리가 물론 이쪽으로 갈수록 조금씩 더 좁아지긴 하는데, 왜냐면 얘들도 내려오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 거리가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많이 이게 사실 훨씬 더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야 되는데 좀 늦게 그린 겁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전자 배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언페어드 일렉트론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보시고요. 같은 그림인데 조금 더 오비탈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준 겁니다. 그거를 오비탈 다이어그램을 실제로 이렇게 컨피규레이션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는데 H2에는 시그마 G1S에 2개, H2는 시그마 G1S에 2개, 시그마 스타 1S에 2개. 그래서 이게 본드 오드가 0이죠. 그래서 결합이 사실 없는 거예요. Ne2도 마찬가지 결합이 없는 걸로 씁니다. 그런데 이제 Be2는요, 이거 이제 결합이 없어요. 그런데 뭐 이렇게 그냥 안정된 것을 실험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결합 에너지는 거의 없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들은 다 본드 오더를 보면 본드 오더는 어떻게 구한다고 얘기를 했냐면 본딩 엘렉트론의 숫자에서 엔디본딩 엘렉트론의 숫자를 빼주고 그 다음에 둘로 나눠준 게 본드 오더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탄소 같은 경우 아까도 했었습니다만 본딩 엘렉트론 2개, 엔티본딩 엘렉트론 2개, 본딩 엘렉트론 4개 해서 본딩 엘렉트론 6개, 안티본딩 엘렉트론 2개, 둘로 나누니까 2가 나죠. 그래서 탄소는 이런 모양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탄소의 최외곽 전자로만 루이스 구조를 그려라 그러면은 이게 결합이 2개가 나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럼 저기 전자가 전부 다 몇 개 썼어요? 12개 썼죠. 그리고 1S에 2개씩 있으니까 다 썼나요? 이게? 이렇게 쓰겠죠, 이렇게. 하여간, 갑자기 지금 제가, 원고에 없던 일에서. 자, 그렇습니다. 하여간, 탄소는 이중결합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 질소는 삼중결합을 갖고 있다. 산소는 이중결합이다. 플로로는 일중결합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결합이 세기에 따라서 삼중결합이 물론 제일 짧고, 본드 에너지도 큽니다. 이중결합이 본드 에너지가 그 다음이고, 이 정도로 크죠. 단일 결합이 이 정도, 그리고 결합 거리에 따라서 본드 에너지가 달라지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여기 작은데 이쪽이 짧은 에도 이게 작은 이유는 뭐냐면은 반결합 엘렉트론의 상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홀전자 얘기를 제가 계속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홀전자가 되면은 우리가 파라마그네틱이라는 성질이 있어요. 파라마그네틱은 뭐냐면 자석에 자기장 안에서 에너지가 낮아진다. 파라마그네틱의 성질은 자기장 안에서 에너지가 낮아진다. 그러니까 자석이 있으면 끌려요. 그렇지 않은 거, 자기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걸 우리가 다이아마그네틱이라고 합니다. 아마 제 생각에 있는 것을 상자성이라고 한국말로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을 반자성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같다고 하는 건 제가 잘 쓰는 말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자성, 반자성, 파라마그네틱, 다이아마그네틱 하는데 이렇게 홀전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산소를 보면은 컨피규레이션이 이래요. 그러니까 홀전자가 있죠. 그래서 이쪽이 N극이고 이 S극인지 반대로 상관없겠습니다만 여기다가 강한 자석을 갖다 놓고 액체 산소를 뿌려주면 여기 붙어버려요. 액체 산소인데 질소는 리퀴드 나이트로젠인데 자기장을 걸어놓고 뿌려도 그냥 쭉 떨어져 버려요. 자,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소의 컨피규레이션 보면 이렇게 차여 있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찼기 때문에 홀전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상자성이 있는 것으로 봐서 이런 컨피규레이션이 맞다. 이건 당연히 그래요. 그런데 베릴륨에 대해서 했을 때 보론에 대해서 했을 때 그러니까 보론이었죠. 다시 가서 보면 이게 좀 헷갈릴 것 같아서 그 홀전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자석에 붙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컨피규레이션이 그렇게 된다는 거, 바뀐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물론 PES가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포토 일렉트론 스펙트로스코피가. 그 다음에 이제 여태까지는 전부 다 호모뉴클리어에 대해서 N2, H2, O2 이렇게. 근데 지금 다른 거. 여기서 지금 한 게 BO를 했습니다. 보론 옥사이드인데 여기서 보니까 일단 BO니까 이게 이쪽이 B겠네요. 이쪽이 산소예요. 그래서 전자가 1S에 2개, 2S에 2개, EP에 하나. 이건 1S에 2개, 2S에 2개, EP에 4개 이렇게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부 다 이 에너지가 물론 이쪽이 낮죠. 왜 그러냐면 산소가
뉴클리어 차지가 크니까 내려올 텐데, 이래도 리니어 컨비네이션에서 아토믹 오비탈, 리니어 컨비네이션에서 몰레큘러 오비탈 시그마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에너지가 같은 것끼리 해야지 안정되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게 잠깐 이렇게 찌그러지게 나오죠.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에너지가 만들어졌고, 이렇게 여기 본딩, 엔티본딩 그렇게 됩니다. 똑같이 이것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보론이기 때문에, 보론의 효과 때문에 이게 위로 올라간 거예요. 산소만으로 했으면 밑으로 내려왔을 거예요. 질소부터 바뀌니까. 그래서 이것이 결합, 반결합. 그럼 엘렉트론 배치라니까 이거 두 개는 여기 다 들어갔고,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었네요. 5개 있으니까 5개, 여기 4개, 여기 하나 넣을 수가 있습니다. 보론은 라디칼이네요. 이것도 상자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싱글 암페어드 일렉트론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헤테로 뉴클리어 한 것도 몰레큘러 오비탈 이론을 적용시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슷한 거 하나 또 하는 게 HF도 할 수 있는데, 이건 H는 1S 하나밖에 없죠. 굉장히 높죠, 이게 에너지가. 그 F가 2주기 이거 굉장히 낮은데, 그래서 보통 ES 오비탈이 있는데 이거하고 인터랙션을 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거리가 워낙 멀어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오비탈을 non-bonding, 이렇게 여기 써 있습니다. non-bonding 오비탈이라고 합니다. non-bonding 오비탈이라고 그러고, 이런 경우에는 이 중에 하나, EPX 하고 이거하고 1S하고, 그러니까 이 결합은 시그마 결합이라도 뭐라 하겠어요. 일단 F에 뭐라고 할까요? XY 했으니까 EP, Z 하고, H에 1S하고 해서 시그마 오비탈 만드는 오비탈이다. 이렇게 그냥 시그마라고만 썼습니다. 같지 않기 때문에 운게라데를 쓸 수는 없어요. 이건 H하고 F하고 다르기 때문에. 근데 스타는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서 본딩, 이게 스타 오비탈, 안티본딩 오비탈. 그래서 여기 본딩에 들어갔고, 6개가 여기까지 다 들어갔죠. 이 HF가 왜 만들어지냐? 안티본딩 결합, 이거는 non-bonding이죠. 이건 결합에 참여 안 해요. 이것도 non-bonding이죠. 근데 결합 오비탈에 전자가 2개 있으니까 결합 전자 숫자 2개, 일중 결합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HF는 일중 결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한 화합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뭘 하고서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고자 하냐면, 밸런스 본드 이론하고 몰레큘러 오비탈 이론하고 상당히 조금 유사해요. 근데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보통 LCAO 방법은 비슷하게 써요. 그래서 1S 오비탈 합쳐갖고 이런 식으로 몰레큘러 오비탈 만드는 것처럼 밸런스 본드도 해요. 이렇게 하는 걸 제너럴라이즈드 밸런스 본드 GBB거든요.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칼테이 고다드 선생님 하시는 이제 그런 개발하셨던 그 방법이 있는데, 그 밸런스 오비탈, 밸런스 본딩 이론도 비슷해요. 근데 이거는 아토믹 자체 걸 다 갖고 있습니다. 그냥 아토믹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이브리다이제이션 해도 아토믹 오비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토믹 하이브리드 오비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몰레큘러 오비탈 했을 때 LCAO를 하면요, 일단 이 시그마 오비탈을 만들 때 시그마가 A 아톰의 1S하고 B 아톰의 1S하고 합쳐서 시그마 오비탈을 하나 만들어요. 그럼 거기에 전자가 하나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전자도 같은 오비탈을 쓸 수가 있죠. 이건 스핀업, 스핀 다운 하면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것이 몰레큘러 오비탈로 만든 엘렉트론의 웨이브 펑션이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전자 있는 거, 두 번째 전자 있는 거를 가지고, 이 첫 번째 전자의 오비탈, 두 번째 전자의 오비탈이에요. 이게 MO예요. 시그마 모양이 같기 때문에 지금 그 대신에 이제 우리가 이걸 써준 거예요. 자, 그렇게 됐는데 이거를 전개를 해요. 이거 제곱을, 그러니까 우리 중학교 때 뭐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왜 전개라고 그래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또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한 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 곱하기 이거 먼저 썼네요. 그다음에 아무튼 그렇게 써준 텀이 이거예요. 자, 그게 왜 얘기를 썼냐면, 자, 1SA 1번, 1SB 2번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건 A에 1번 있고 B에 2번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반대로 A에 2번 있고 B에 1번이 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H가 있고 그냥 H가 있는 것 그냥 그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를 보세요. 요거는 1번 오비탈에 1번도 있고 2번 오비탈에 1번 그러니까 같은 A 오비탈에 1번, 2번이 다 있어요. 그건 뭘까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HA에 마이너스가 되고 HB는 플러스가 됐다는 얘기예요. 없잖아요. 이 두 번째 텀이 HA가 플러스가 되고 HB가 마이너스가 됐다는 거예요. 이랬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아이오닉 웨이브 펑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에 건 뭡니까? 앞에 거는 밸런스 본드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1번에 A에 1번 있고 B에 2번 있고 아니면 반대로 A에 2번 있고 B에 1번 있고 그래서 쉐어링을 나타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밸런스 본드 웨이브 펑션 이렇게 얘기하고 몰레큘러 오비탈 웨이브 펑션은 밸런스 본드 웨이브 펑션에다 아이오닉 텀이 붙여진 것이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는 안 돼 있어요. 이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얘기해 놓고 봤을 때 좀 더 개량을 하자면 여기다 코에피션트를 붙여가지고 람다랑 코에피션트를 붙여갖고 1이 아니라 0.3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잘 옵티마이즈해서 좀 더 정확하게 그 웨이브 펑션을 나타내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좀 더 이걸 헷갈리게 더 만들었을 수도 있는데 밸런스 본드 할 적에는 각각의 아토믹 오비탈이 그대로 있어요. 몰레큘러 오비탈을 안 합니다. 그리고 아토믹 오비탈을 합친 걸로 또는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해준 걸로 몰레큘의 본딩을 나타내요. 몰레큘러 오비탈 세어리에서는 아토믹 오비탈들을 다 모아서 리니어 컨비네이션에서 몰레큘러 오비탈을 다 만들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 전자를 배치함으로써 본딩 상태를 나타내죠. 이게 다른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한 번에 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잘 생각해 보면서 좀 즐거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